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은평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직장과 주거 문화시설을 갖춘 융복합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세대 공존형 아파트 건설 등 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위주로 발표했던 개발 계획과는 달라진 건데요. 은평구의 반발을 의식한 듯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의 핵심은 직장과 주거,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융복합 도시 조성입니다. 11만 제곱미터, 축구장 15배 크기의 면적에는 삼성 코엑스보다 큰 연면적 50만 제곱미터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업무 공간은 물론 창업시설과 공공주택, 문화시설 등 복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울 서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베드타운 중심의 서울 서부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신경제생활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직주락시티로 조성됩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인근 상암 DMC와 마곡과 연계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서울 파이낸스 센터와 비슷한 규모의 특화 업무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 은평구가 요청한 서울시립대 산학 캠퍼스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캠퍼스에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과 연구시설, 창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산학 협력, 그다음에 창업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이제 좀 더 전농동에 있는 캠퍼스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은평 쪽에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 중앙에는 6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여의도 더 현대 서울보다 큰 복합문화 쇼핑몰이 조성됩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와 노인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다양한 여가문화 시설도 건립됩니다. 주거 분야로는 공유주택 580세대와 세대 공전형 주거 공간인 골드빌리지 224세대 등 8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특히 부모와 기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골드빌리지는 새로운 개념의 실버타운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의료, 식음, 여가 등 생활 서비스를 공유하고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상생의 시스템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혁신파크 개발 사업은 오는 2025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일부 민간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은 민관협력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의원들이 지난 16일 구청 직원들의 구의회 집단 출석 거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양천구 의원 9명은 성매매 알선 전과자 보은 인사로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1조 1,300억 원 규모 예산 심의 절차를 거부하며 독선적 행태를 일삼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과장이 모두 출장이라는 이유로 구의회 심사 과정에서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건 양천구의회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공무원들은 집단 출석 거부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양천구의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양천구의회는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해 조례안 9건을 상임위원회 심의에 미상정했는데요. 이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상정시까지 구의회의 모든 일정에 불출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양천구 의원 7명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일방적으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상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지금 당장 민생 조례를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실내에 있을 때에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네, 한파속 건강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 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 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 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 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40여 곳이 모여 기후행동 은평전환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달 12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요. 네, 앞으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생태보전 시민 모임 민성환 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등 기후 변화가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기후 변화 일어나면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 물에 잠기는 나라나 그다음에 도시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들 보니까 그 2100년까지 한 3도에서 5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주변의 생물종들도 굉장히 많이 멸종할 거예요. 최대는 절반가량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한편 이 기후변화가 식량위기하고 물위기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나 경제를 굉장히 불평등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지금 당장 시급히 기후변화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발족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앞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한 40여 개 기관 단체 모임들이 같이 하겠다라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 기관별로도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체와 회원들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는 기후행동과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정부나 서울시, 은평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후행동과 관련된 효과적인 정책이라든지 활동들을 감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때론 견인하거나 제한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한편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식의 증진이 좀 필요해서 인식 전환이나 인식 증진 활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동 캠페인 같은 것도 기획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알리백 시민클럽 운동이라든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후위기는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도시별 특화된 환경 정책, 또 지역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또 환경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 그거 말고도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시는지요? 행정이 기후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평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 자체가 우선 기후 친화적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후 행동과 관련된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평구가 이런 기후 행동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기후 행동 실천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조직을 탄탄하게 좀 확대하고 강화시킬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기후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거나 때로는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들이 은평구청이 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은평구가 그 은평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구민 안에 이제 학생들도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근본적으로 기후환경 생태 교육을 전면화하고 활성화시켜서 좀 인식 전환에 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은 정부도 할 수 없고 서울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은평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런 측면에서 은평구가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생태보전 시민모임 민성환 대표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